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제목은 유년 시절의 기행입니다. 다른 해보다도 5월에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한 달의 절반 이상을 빗소리와 함께 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도 치고, 토요일인 어제는 오전에는 맑았는데 오후에는 지역에 따라서 빗방울도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장마가 시작된 거 아니냐고 하시던 분도 있었습니다. 도종환님은 바람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세월도 그 속에서 그렇게 왔다가 갈 거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그리움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아픔도 오겠지요. 머물러 살겠지요. 살다간 가겠지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간 갈 거예요. 가도록 그냥 두세요. 네, 잠시 머물다 저절로 흘러갈 거니까 그대로 두자는 달관의 경지가 보이는 시입니다. 그렇게 세월 속에서 5월이 가면서 모내기를 끝낸 논들의 모들은 착근을 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논에서는 뜸부기도 보였습니다. 때맞춰 산에서는 뻐꾸기도 울고, 그리고 밤이면 개구리도 웁니다. 빗소리, 개구리 소리, 뻐꾸기 소리 등 고향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5월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서 더위를 느꼈는데 그로 인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은 가끔 쉼이 필요합니다. 음악도 쉼표가 있어야 아름답듯이 말합니다. 지치고 힘든 자아 휴식의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곳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것을 쾌렌시아라고 부른답니다. 스페인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소는 투장에서 자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해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싸움에 임하는 의지를 다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자란 곳에 하늘과 땅, 공기, 물, 바람을 느낄 때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년 시절에 자연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유년 시절에 대해 어린 시절 추억을 주제로 한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정명TV의 시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은 유년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시로 꾸며보았습니다. 모두 국내 시인들이 쓴 시를 서너 편씩 골라서 4차례에 걸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유년 시절의 기행 1편에서는 어머니와 관련한 시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문정의 시인의 찬밥이라는 시를 보면은 찬밥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이 보이는 시를 썼습니다. 찬밥.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1분만 단추를 올려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가족에겐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입 빠진 그릇에 찬밥 훑어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 가시를 핥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뿜던 그녀.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시인은 찬밥을 먹으며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는 표현은
시인이 찬밥을 먹는 대목에서는 내가 찬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찬밥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어머니는 입 빠진 그릇에 식은 밥과 그것도 남아있는 밥을 훑어 가족이 남긴 생선가시를 핥아서 먹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제일 따스한 사랑을 주는 신을 대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편리함을 멀리하고 찬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는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입니다. 여기에서도 찬밥이 나옵니다. 먼저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걱정.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영도 시인은 1985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가 당선되어서 등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우울한 자신의 체험, 추상적 관념들을 주로 형성해 왔는데 유년 시절의 기억이라든지 도시인의 삶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한 시를 발표해 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찬밥은 어린 시절 장애간 엄마를 기다리는 시인의 가난하고 외로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또 유년 시절의 윗목이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서럽고 외로운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빗소리까지 외롭게 들리니까 엄마의 발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짐작이 됩니다. 마지막 년에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인의 마음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윗목은 늘 서늘함과 차가움으로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먼저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억에서 진주장터 생엄을 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우럼매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우럼매야 우럼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남강 막다 해도 오명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우럼매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네, 진주장태의 모습으로부터 엄마의 한과 추운 골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오누이 그리고 엄마의 눈물까지가 눈에 보이는 듯 선합니다. 이 시에서는 토속적인 단어, 예를 들자면 우럼매야 우럼마, 오명가명이라는 표현으로 시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해질녘의 장터의 무거운 분위기로부터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의 눈빛에 이르기까지 엄마를 생각하는 시인의 애틋한 유년 시절의 그리움이 돋보입니다. 유년 시절 모두 다 그랬던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도 모르고 지나온 어머니들의 큰 희생과 사랑에 미안한 마음 그지없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문정희님의 찬밥에서는 어머니를 신을 대신하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인간적으로 만드는 고귀한 사랑이 오래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세 편의 시가 모두 어린 시절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주제로 한 시라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이 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물수제비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물가에 가서 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수제비라는 시 한 편을 보내드리면서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5번째 이야기 유년 시절의 기행 2를 마칩니다. 물수제비 정환영. 우리 마을 고향 마을 시냇가 자갈밭엔 별보다 고운 자갈이 지천으로 깔렸는데 던지면 도마뱀처럼 물길 찰찰 건너갔지. 공부도 하기 싫고 노는 것도 시시한 날 나는 냇가로 나가 물수제비 떠먹었지. 자갈이 수제비 되어 퐁당퐁당 나를 달랬지. 네, 오늘은 일요일에 업로드 되었지만은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은 매주 토요일에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청소년 판타지 소설 에드문과 세로토닌 알파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